종이컵으로 물 마셔도 돼? 나? 지구가 아프니까. 지구가 아프니까. 우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또 종이컵은 사용 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던 귀여운 아이,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1년간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 직전에 철회했죠.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회용품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한 지난 이야기를 김효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발표로 달라진 점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 1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편의점 등지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다시 가능합니다. 생분해성 봉투나 장바구니 등 사용이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규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시작하는 시점은 대체품 품질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다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뭔지 일회용품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죠. 지난해 전 세계 175개 나라 협상 대표가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자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최대 친환경 합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각국 대표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안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또 이를 위해서 내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유럽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전면 금지에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같은 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요. EU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10종 금지를 선언했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보증금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난해 재생 플라스틱 비중이 30% 이하인 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할 경우 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각국의 플라스틱 금지 정책에 더해 독일과 프랑스는 올해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했고요. 내년부터는 네덜란드에서도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두가 된 우리나라에서의 종이컵과 빨대 규제, 그 논의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4년 전인 2019년 11월, 이른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에서 환경 보호는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설비나 인력 등 비용이 더 들고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갈등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한 해 사용되는 종이컵은 약 166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0억 개, 비닐봉투는 무려 276억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규제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3년에 계도기간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규제를 철회한 건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구온난화 속 환경보호라는 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규제 시기를 두고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그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한 이후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 드리면은 손님들이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안 주냐, 돈 많이 벌었는가 보다. 이제 대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예전처럼 뭐 신문지에다 싸서 줄 수도 없는 거고. 휴지심 맛이 난다. 종이 빨대의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금방 흐물흐물해지는데 뭐 다른 빨대를 가지고 와라. 단가도 훨씬 더 높아지는데 뭐 그것까지는 감수를 할 수 있는데 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해지시면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적게 오시게 되겠죠.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이제 컵밥집으로 하는 건데 아예 그냥 이제 덮밥집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서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뭐 설거지라든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배달 음식 먹을 때 그 배달 용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텀블러보다 종이컵이 훨씬 편리하고 버리기도 편하지만 텀블러를 쓰지 않으면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이 몇 개씩이나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아플 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텀블러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미세먼지도 뭐 확인을 해야 하고 요즘 또 코로나 뭐 마스크 쓰고 하는데 옛날에는 마스크도 없고 그냥 길거리 음식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기후 없는 환경에 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생활 속 불편함이 있다 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과 환경을 살려야 한다, 당장이라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의 모습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많은 일회용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함께 백창현 기자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수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 한편에 재활용품을 담은 커다란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캔, 페트병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와 컵 등 일회용품도 많이 눈에 띕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면서 일회용품들도 함께 넣은 겁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된 재활용품들 사이에도 일회용품 규제 대상인 빨대와 컵들이 잔뜩 섞여 있는데요. 재활용품들과 같이 수거는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분류돼 매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이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이 든 봉투를 트럭 위에 있는 작업자에게 넘겨줍니다. 작업자는 봉투를 뜯더니 일회용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일이 분류해냅니다. 일회용품이 재활용품과 섞이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수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예, 자주 있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에 뭐 계속 나온다 말이죠. 그 센터에서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에 이렇게 일회용품이 혼입되는 이유는 뭘까? 재활용품은 같은 재질의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나 음식이 묻은 용기 등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원칙대로라면 일회용품이 혼입된 쓰레기는 수거할 필요가 없다지만 민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이왕이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자연을 아끼는 부분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거업체가 이 지역에서 하루 동안 수거한 재활용품은 약 6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일회용품 등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일회용품을 분리 배출해도 많은 양이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학교 현장에선 어떨까요? 학생들도 환경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분리 배출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과 체험 등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성 공도중학교 희망놀이단. 동아리 학생들은 오늘 학교 재활용 수거장을 찾았습니다. 플라스틱과 페트병, 종이 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마구 버려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모습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했나 싶고 그럴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안 좋고 직원한테 되게 미안해요.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은 생수와 음료수병. 내용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페트병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 분석만 기억하면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여 섞지 않는다라는 줄임말인데요. 여기 절치선이 있는데 이 절치선을 따라서 비닐을 벗긴 다음에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하고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헹구고 또 생활 속의 작은 팁을 계속 실천한다면 분리배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코팅된 종이컵이나 컵라면 용기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고 내용물이 묻은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세척 후 분리배출하는 것을 신경 쓰고요. 그리고 은근 일반 쓰레기가 많은데 닭뼈나 달걀 껍질 같은 것도 다 일반 쓰레기고요. 그리고 택배 상자나 물티슈 같은 것도 택배 상자는 테이프, 물티슈는 뚜껑 같은 거는 다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해요. 학교 재활용 수거장을 돌아본 뒤 학생들은 분리배출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다른 방안을 찾아봅니다. 학교 생활 동안 쓰레기 줄이기 실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많은 교육과 체험이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비행 분석, 학생들도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유해 규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봤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는 앞으로도 31개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희분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지하 1층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 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시고 난 빈 용기는 도청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주면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더 싼 가격에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뭐 오전 오후에 한 번씩 200원씩 할인이 되다 보니까 좀 다회용뿐만이 아니라 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안 모든 정수기에도 일회용 종이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엔 불편함이 컸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회용컵을 계속 사용하다가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텀블러 사용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합니다. 메뉴만 고르는 게 아니라 요청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배달 용기는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로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다회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식사를 마친 뒤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배달업소에서 수거함에 반납된 용기를 회수합니다. 배달 용기도 이제 다회용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청사 내에서는 사실상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 일회용 컵이 반입되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전량 수거가 원칙이지만 다회용 컵 수거율이 저조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회용 컵 분실률이 있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대여컵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는 청산의 일회용 컵 반입 금지에 이어 최근에는 배달 음식 다회용기 사용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청산의 모든 일회용품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함께 지속적으로 할 정책이 매년 그 임기가 바뀌는
중앙 정부의 권력자가 바뀌어서 이 정책이 선회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의 해법 중에 하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심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기도의 일회용품 규제는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의 엇박자 기조 정책이 앞으로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과 여전히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공급자와 소비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소비, 녹색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문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안산에 있는 녹색 구매 지원센터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일, 소비자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녹색 소비자연대의 유미아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곳 녹색 구매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경기 안산 녹색 구매 지원센터는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의 지원으로 안산 녹색 소비자 연대가 운영하는 민간 협력 기구입니다. 녹색 구매 지원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생활을 녹색 소비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동네 매장 등을 지원하면서 녹색 소비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 녹색 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을 꾸준히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참여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린이집이 녹색 어린이집으로서 표차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녹색 제품 사용 표시제라는 정책을 제안했고 현재 환경부의 4차 기본계획에 전략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그 발전 과정이 LX 하우시스라는 친환경 바닥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업을 하게 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들에게 노후된 바닥재를 친환경 바닥재로 교체해 주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유아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는 친환경 제품과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전히 일회용품에 익숙해져 있고 코로나19를 또 겪게 되면서 너무 친숙해져 버렸거든요. 일회용품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생산되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녹색 소비를 하겠다, 녹색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포장재가 많고 플라스틱 제품이 많으면 소비자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그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낼 수 있는 생산 과정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녹색 소비자 연대를 창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녹색 소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녹색 소비는 결국은 원료부터 폐기까지 소비자들이 활동하는 그리고 생활하는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원료가 사람과 지구에게 부담을 덜 주는 원료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녹색 소비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녹색 소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순환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녹색 소비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녹색 소비 생활 지침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빈방에 불을 끈다던가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다던가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줄여낸다라는
그 장바구니 사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나의 생활을 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로서 지금 나의 에너지 사용량, 물의 사용량,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면서 지금보다 더 적게, 보다 작게, 그리고 보다 오래 사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좀 더 감축할 수 있고 줄여낼 수 있고 아니면 더 창출해야 되는 새롭게 행동해야 되는 내용은 뭔지를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 그 녹색 소비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소비자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주체가 정부, 기업,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의 힘이 정부를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녹색 소비 운동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했지만 얼마 전 환경부가 아쉽게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그 후퇴를 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2018년인가 그 정부가 자원 재활용 관련한 기본법도 만들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다시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 자원 순환되는 사회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일회용컵 사용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가 지자체로 권한을 위임시켰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내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 제도도 만들고 시행도 하고 점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용기 있는 실천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착한 소비, 녹색 소비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0%에 그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올리는 것도 좋겠죠. 업사이클링은 플라스틱을 녹여 물건을 만들고 쓰임을 다하면 또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 있어서 무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생활 속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이 업사이클링 관련 상품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세척해 잘게 쪼갠 후 색별로 모아둡니다. 200도가 넘는 고온의 조각이 녹으면서 알록달록한 화분이 됐습니다. 쓰임을 다한 플라스틱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화분부터 볼펜, 도장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단순한 액세서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로 만들어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안 쓸 수도 없는 노릇.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쓰고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물리적 재활용을. 그래서 저희도 할 때 기존에 있는 제품을 대체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제품이 생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신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가죽을 떠올리기 쉽지만 구두, 굽에도 업사이클링이 적용됩니다. 포장 이물질이 없는 플라스틱 굽으로 고온에 녹이면 언제든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오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인지도 잘 모르실 만큼 이제 가죽 소재나 이런 것들로 감싸져 있고 본드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사용이 불가한 거죠. 업사이클한 굽을 사용을 하면 이제 플라스틱 킬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한 쌍의 굽을 만드는 데 드는 플라스틱은 90g으로 병뚜껑 60개를 모아야 가능한 양입니다. 업사이클링 굽이 보급된다면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이 주는 것은 물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집니다. 친환경 소비의 수단으로서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 지금 흐르는 곡은 작은 연못이란 노래입니다.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전해지지요. 라는 이 가사말이 지금은 없고 과거에 있었다라는 의미처럼 일회용품과 쓰레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환경이 파괴된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녹색 환경이란 단어는 먼 옛날 그리고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로 잊혀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내세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끝에서 전해드린 착한 소비, 올바른 재활용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은